택시기사와 동거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이기영의 집에서 4명의 DNA가 더 발견됐습니다. 이기영의 성향이나 범죄 패턴을 봤을 때 추가 피해자가 있을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순천향대 오윤성 경찰행정학과 교수 모시고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오전 이기영이 검찰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모습을 드러냈는데 끝내 얼굴은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온라인상에서 이기영의 최근 얼굴이 공개됐지만 공개된 증명사진이 너무 달라서 신상 공개 논란, 실효성이 있느냐, 그래서 또 머그샷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이 자꾸 나오고 있어요. 최근 들어서 이제 유감스럽게도 이 신상 공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어떤 논란들이 상당히 많이 이제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네. 특히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 이기영 같은 경우는 이제 머그샷 촬영을 거부를 했단 말이죠. 예. 그래서 이제 결국 10년 전에 과거 운전면허 사진이 이제 공개가 됐는데 실제로 그 얼굴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네티즌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전에 뭐 군복 입은 사진이라든가 이런 것들, 즉 다시 말해서 그것을 공개하면 혹시 그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을 감수를 하면서도 네네. 그렇게 하는 것은 이 국민들이 더 이상 이 신상 공개 제도에 대해 가지고 이제 그 뭐 수긍을 할 수 없는 그런 정도까지 왔다는 거죠. 오늘 이제 신상 공개를 해서 이제 검찰에 송치하는 그 모습을 본다 하더라도 네. 마스크 쓰고 그 위에다 후드 뒤집어 쓰고 아무것도 안 보였습니다. 그렇죠. 지난 그 몇 년 전에 있었던 그 제주도 고유정 사건 같은 경우도 얼굴 위에다가 그 머리를 늘어뜨려 가지고 네.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인데, 만약에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신상 공개 제도라고 하는 것을 왜 운영을 하는 것인지 의미가 없는 거죠. 의미가 없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그 살인범에게 이 사진이 좋으냐 저 사진이 좋으냐 물어보는 것 자체도 그러니까요. 일종의 코미디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 신상 공개 제도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뭐 공공의 이익을 또는 범죄 예방을, 이건 굉장히 기준이 들쑥날쑥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예 신상 공개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어떤 그 범죄를 저지른 그런 그 특정 강력 범죄자들에게는 신상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네. 단 미성년자는 예외로 한다라고 예. 하는 이런 단서 조건을 달아놓고요. 그리고 이제 그걸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선택권을 주면 안 된다라고 봅니다. 네. 참 오래된 사진은 최근의 모습과 너무 달라서 문제고, 또 최근에 찍은 사진은 이 수정, 보완을 너무 많이 해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고요. 그죠? 그래서 이제 네. 그 머그샷이 중요하다는 그러니까요. 거죠. 패딩,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후드, 마스크 이러면 도저히 이기영 뭐 얼굴을 알아볼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일단 얘기는 했습니다. 피해자에게 죄송하다, 추가 피해자는 없다라고 말을 했는데 과연 진짜 없을 것인지, 4명의 다른 DNA가 이기영의 거주지 전 여친 집에서 나왔다는 건데, 추가 범행 가능성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제 경찰은 추가 범행 가능성에 대해서 좀 낮게 보고 있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처음에 보도를 할 때 4명의 혈흔이 나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 실제로 이제 4명의 혈흔이 나온 것과 4명의 DNA가 나온 거는 이건 천지 차이예요. 아, 왜냐하면 DNA 같은 경우는 머리카락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얼마든지 그 추출을 할 수 있으니까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지금 뭐 밝혀지기로는 그 택시 기사 그 피해자 그분하고 전 동거녀, 그리고 이제 거기에 뭐 한 달에 12번씩 그 청소하러 오는 그 여성이 있다라고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로 이제 밝혀졌다라고 하는데, 일단 본인은 이제 더 이상 그 피해자가 없다라고 부인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송치하는 그 과정에서 일부 보도에 의하면 내가 경찰한테 이제 선물을 줬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갖다 했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예. 일단 그 이기영의 말은 우리가 고지고대로 믿을 수가 그러니까요. 없는 사항이니까 예. 좀 더 이제 검찰에 송치가 됐으니까 검찰 단계에서 한번 그 짚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을 고지고대로 묻기가 힘든 게, 최초에는 동거녀 시신을 파주 공릉천 변에 유기했다고 했다가 또 공릉천 강가에 묻었다고 말을 또 바꿨습니다. 뭐 수사에 혼선을 준 거나 다름이 없는데, 이런 행동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저는 처음부터 이기영이가 그 전 여자친구의 시신을 그쪽에다 유기했다라고 하는 그 말에 대해서 제가 예. 믿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 그 이유는 뭐냐면 유기라고 하는 것은 사전적 의미에 갖다 그냥 방치해 놓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사람 눈에 띄는데 그렇게 할 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본인이 어디에 유기했다라고 하는 거기에서부터 약 한 2km 정도 떨어진 곳이 매장한 곳이다, 이제 또 말을 바꿨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경찰이 일주일 동안 이 추울 때 엉뚱한 데를 갖다가 다 뒤지고 있었다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경찰 수사에 혼선을 주는
그 광경을 자기가 이미 다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지켜보면서 일반적으로 이제 그 연쇄살인범들이 느끼는 내가 경찰의 수사 전반을 흔들고 있다. 좌지우지하고 있다. 그런 어떤 예. 그 우월감을 느낀 것은 아닌가라고 네.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 업무 방해로 추가적으로 형량 높일 수는 없습니까? 이런 것들은 이런 허위 자백은요? 그런데 이제 뭐 이 워낙 이 본인이 예. 그 행한 그 죄 자체가 큰 거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이 글쎄요. 지금 이제 강도 살인으로 지금 이제 송치를 했는데 네. 강도 살인은 무기 사용밖에 없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까지는 아마 접근을 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예. 뭐 주변인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경이 생활고를 겪으면서도 재력가인 것처럼 속이고 또 친구 아들을 뭐 내 아들이다 이렇게 거짓말도 하고 뭐 일종의 좀 허언증, 뭐 리플레이 증후군 뭐 이런 게 있었던 사람이 아니냐 이런 의심도 있거든요. 저는 이제 허언증이라기보다는 처음에 이제 그 4층 건물이 할아버지 거다라는 얘기 있었잖아요. 네네. 저는 그거 믿지 않았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제가 그래서 이게 부모가 없는 사람인가라고 했더니 부모가 있었어요. 예. 근데 이제 부모에 대해서는 얘기하고 싶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제가 볼 때는 그 처음에 이 여성들 만난 것도 그 할아버지의 소유에 있는 그쪽 건물의 이용업소에서 만났다 이런 식으로 또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범행을 하고 난 이후에 다른 사람들과 같이 술을 마시는 그런 것들도 CCTV에 찍혔는데 네. 거기에서도 허풍을 떨었단 말이에요. 예. 내가 굉장히 부자다, 뭐 건물도 갖고 있다. 제가 볼 때는 이제 이 성장 과정에서 이 물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한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여건들이 받쳐주지 못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 살면서 내부로 굉장히 어떤 그 불만들이 쌓였을 가능성이 있고. 그 결핍이 가져온 왜곡 같은 거겠네요. 그렇죠. 그죠? 그래서 예. 이제 그 사람들을 살해하면서까지 예. 그 사람 돈을 뺏어서 그 돈을 가지고 남들에게 막 술을 사주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보게 된다면 그런 것들이 원인이 돼서 어떤 허풍이라든가 허세 같은 것을 예. 떨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